자, 오늘은 멀티페이스 필드 모델, WBM 모델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사람 이름이고요. 멀티페이스 필드 모델로 최근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좀 알아둬야 되는 모델이긴 합니다. 윌러, 보팅거, 맥페든 세 사람이 이름을 딴 거고요. 자, 페이스 필드 모델은 멀티페이스 필드 모델을 가기 위해서는 벌크 프리 에너지는 농도와 넌 컨저브드 오더 파라미터를 통상 파이나 에타 등으로 쓰고요. 이게 이제 벌크 에너지라고 통상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벌크 에너지는 여기에 WL 타입의 포텐셜을 항상 더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벌크 에너지인데 멀티페이스 필드 모델에서는 통상 두 파트를 구분하고요. 여기 인터페이스 에너지 텀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보시면 여기에 보면 긴즈버그 란다우 혹은 알렌 칸 이퀘이션 풀고요. 이건 넌 컨저브드 오더 파라미터에 대해서 푸는 것이고 컨저브드 오더 파라미터에 대해선 이런 칸 일리아드 이퀘이션을 풀게 되어 있습니다. 넌 컨저브드 오더 파라미터, 컨저브드 오더 파라미터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다면 이 알파와 베타가 농도도 다르지만 이 안에 파이가 1이고 이 베타는 파이가 0이고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을 합치면 이 3을 이용해서 우리는 방정식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얻어낼 수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파이에 대해서는 요거는 그냥 미분한 텀이고 요건 라플란시안 텀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벌크 에너지를 파이에 대해서 미분한 텀이 들어가고 농도에 대해서는 벌크 에너지를 농도에 대해서 미분한 텀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 WBM 모델에서는 좀 이따 쓰겠지만 멀티페이스 필드 모델에서는 알파상에서의 농도 C알파 그리고 C 베타가 다르거든요. 알파상에서의 농도, 베타상에서의 농도가 다른데 전체 필드에서의 농도 하나 값은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고 이 H5 값은 여기서 보시면 프레시피테이트 안 그러니까 파이가 1인 영역에서는 1 그리고 파이가 0인 영역에선 0인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실제 적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좋은데 WBM 모델의 기본 가정은 이 세 개의 농도가 같다라고 시작하는 것이 기본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 가정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농도가 이 다른 상에 무관하게 예를 들어서 FE 크롬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 프레시피테이트에서의 크롬 농도와 이 매트릭스에서 크롬 농도가 같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WBM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디퓨전 포텐셜을 여기에 이렇게 도입을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의 농도와 여기에서 농도 그러니까 알파상과 베타상에서 농도가 같다고 했거든요. 농도가 같다는 거는 다른 의미로 보면 프리 에너지는 다르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프리 에너지는 다르기 때문에 프리 에너지의 어떤 급격한 점프가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계산상에 약간의 이 프리 에너지에 대한 점프 이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WBM 모델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 인터페이스에서 급격한 점프 때문에 좀 모델에 계산상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통상 이야기합니다. 자, WBM 모델에서 자 프리 에너지는 알파상의 프리 에너지, 베타상의 프리 에너지 그리고 이게 알파상에선 1 그리고 이게 베타상에서는 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무스하게 트랜지션 되도록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요것은 파이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게 h5와 h5 요것만 있는데 h 프라임 파이가 되기 때문에 알랭칸 이퀘이션은 이렇게 요약이 되고요. 반면에 C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C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 얘만 C에 대한 디펜던스가 있어서 여기에 그 C에 대한 미분은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빌리티가 디피지비티에서 프리에너지의 농도에 대한 이계 미분을 나눈 값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 디피전 이퀘이션 리뷰할 때 본 적이 있죠. 그래서 그 관계식을 그대로 갖고 오면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렇게 되는데 자, F가 C와 파이 함수일 때 C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요거는 자, 편미분을 하는데 여기 그레디언트가 있죠. 그러면 F를 일단 C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건 기본이고 여기에 그레디언트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C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델타 C를 붙이고 두 번째는 C에 대한 편미분 한번 있고 두 번째는 이게 C와 파이 함수니까 파이에 대한 편미분하고 그레디언트 파이를 붙이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럼 요거 두 개가 상쇄되면서 여기까지는 사실은 픽스 세컨 로랑 생긴 모양이 똑같고 그런데 넌 리니어가 되면서 요 항이 추가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항은 인터페이스의 솔루트 리디스트리뷰션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터페이스, 요게 0이 아닌 구간은 인터페이스 영역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에서의 어떤 솔루트가 재배치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텀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퀄리브리움일 때는 파셜 t, 파셜 c나 파셜 t, 파셜 phi가 0이므로 그 관계식을 적용하면 알렌 칸 이퀘이션 이렇게 됩니다. 긴즈버그 란다우라고도 쓰고 아니면 카닐리아드 이퀘이션은 이렇게 주어지고요. 여기에서 phi 이제 이렇게 좀 추격된 노테이션을 활용하겠습니다. 추격된 노테이션을 활용하겠고 이것은 사실 디퓨전 포텐셜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디퓨전 포텐셜은 평형이란 이퀄리브리움에다 디퓨전 포텐셜은 이렇게 뮤에 2를 붙여서 나타내겠습니다. 자, 식7을 적분을 하게 되면 x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자, 요거 제곱에 대한 적분 들어가고요. g5에 대한 적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남는데 자, 보시면 g5는 통상 우리가 2분의 1 스퀘어, 1 마이너스 스퀘어 이렇게 쓰기 때문에 파이가 0이거나 1일 때는 항상 0이 되고요. 그리고 이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에선 1개 미분이 0, 이렇게 플랫하게 주어진다고 봐서 이거 두 개는 다 0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요것이 만족하면 항상 이퀄리브리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프리에너지에 대한 미분은 파이에 대한 미분, C에 대한 미분이 있기 때문에 파이에 대한 요 미분은 df에서 요것은 저희가 뮤C 2라고 이렇게 썼었기 때문에 그 관계식을 활용해서 이렇게 대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f5는 df에서 이것을 뺀 것을 적분한 것이고요. 앞에 것 적분, 뒤에 것 적분 이렇게 나오고 이것이 0일 때가 이퀄리브리움입니다. 자, 여기에서 베타에서 알파까지 적분하게 되면 알파에서는 오더 파라미터 파이가 0이고요. 베타에서는 1이라고 했으면 자, 요렇게 빼야 될 거고 여기에서는 뮤2가 상수라는 가정하에 C알파 빼기 C베타. 자, 요거를 요렇게 좀 추격해서 나타내겠습니다. 요렇게 추격해서 나타낼 테니까. 그러면 그 관계식으로부터 뮤2는 이렇게 나타낸다. 결국 디퓨전 포텐셜.
평형에서의 디퓨전 포텐셜은 이렇게 나타낸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형에서의 디퓨전 포텐셜은 알파상 이퀄리브리움에서 농도를 한번 농도에 대해서 프리에너지를 농도에 대해서 미분한 것, 베타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코먼 탄젠트 조건이겠죠. 이 코먼 탄젠트 조건 만족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인터페이스에서는 결국 자, 원래 h 파이에 f 베타 c 더하기 1-h 파이에 f 알파 c는 fc였는데, 자, 이것을 농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것이 바로 디퓨전 포텐셜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농도에 대한 미분함 넣어주면 이것이 디퓨전 포텐셜이라는 것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에서는 이 식이 항상 만족해야 된다. 이것이 WBM 모델의 기본 가정이 되겠습니다. 자, 식 7에다가 여기 보면 식 7은 이 식이거든요. 이 식인데 여기에다가 저희 공부해 본 적 있지만 이 식에다가 여기에다가 파이에다 한번 미분 곱해서 적분하면 1개 미분에 제곱 된다는 것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사용하면 여기 이렇게 되고요. 여기 두 파트 이렇게 남게 되는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자,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어느가 x라고 하죠. 여기는 플랫한 데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그림을 좀 여기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1, y가 1이고 여기 어디서부터 x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는 평평하니까 요건 0이라고 두고요. 요건 0이 되면 결국 식을 요약하면 x일 때, 그리고 요것도 x일 때만 남고 요거는 1부터 이렇게 적분하는 값이 남는데 요건 그대로 오고요. f는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했고, 자, 요것은 df를 적분하는데 x일 때 농도는 c, 오도 파라미터 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베타상의 평형값이라고 하면 f를 적분하면 이렇게 차이가 되고요. 요거는 상수니까 밖으로 빠져나오면 c 빼기 c 베타 2 이렇게 남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이제 C 틸다라고 적는데 이건 C는 똑같은데 C 틸다는 뭐냐면 평형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파이라는 것이 파이 값이 주어지면 거기에 평형값 C 틸다가 존재한다라는 의미에서 좀 강조하기 위해서 C 틸다를 붙였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고, 요건 이퀄리브리움이고 C 틸다는 파이에 의존하는 C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요 C가 이렇게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나머지 파트를 W5라고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프리에너지 타입에서 이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애초에 요 값은 우리가 원래 프리에너지 있는데 요 값들은 우리가 프리에너지에 갖고 있던 값들이 아닙니다. 인터페이스 이퀄리브리움을 따지다 보니까 나온 값이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W5 값에 대한 컨트롤이 없어요. 그래서 WBM 모델에서 인터페이스 에너지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 인터페이스 에너지를 이런 인풋 파라미터로부터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좀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WBM의 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W5는 이렇게 되고요. 통상 이거는 WL 포텐셜이라고 쓰고, 파이가 1일 때는 베타상 요게 0이 되겠죠. 그리고 파이가 0일 때는 마찬가지로 0이 되고 알파상의 이퀄리브리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WL 포텐셜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한번 보시면 P1Q는 어떤 길이냐면 P1Q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 길이거든요.
자, 요 P1Q는 뭐냐면 원래는 알파상의 프리에너지죠. 알파상의 프리에너지가 이렇게 생긴 거고 베타상의 프리에너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알파상을 H5 그리고 이게 0이니까 알파상 1-H5 그리고 베타상을 H5 이렇게 쓰니까 합쳐진 게 이 검은 선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알파상만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알파상. P3Q 달리 또 얘기를 하면 P3Q는 또 베타상만의 에너지일 테니까 F 베타. 자, 그래서 식 6으로부터 우리가 phi c tilda일 때 요것을 요렇게 F를 줄 수 있는데 F선은 바로 P2Q가 되겠죠. 요 검은 선으로 지나가는. 요건 P2Q가 되고 P5Q는 뭐냐? P5Q는 여기에서 이거의 농도를 생각해 보시면 C 베타일 때 이 프리에너지 값이 바로 P5Q거든요. 그래서 C 베타일 때. 자, P4, P5는 뭐냐? 자, 이렇게 다시 보시면 P4, P5는 요거는 요 거리가 C 틸다에서 C 베타 뺀 거고요. 코먼 탄젠트 이거 뮤 틸다 2라고 했으니까 두 개 곱하면 CP4에서 P5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W에서 구했던 것 하나당 다 저 그래프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대입을 해보면 P2Q에서 P5Q, P4, P5를 뺀 거라서 P2, P4의 거리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보면 WBM의 경우는 이만큼의 인터페이스 에너지가 존재하는데 인터페이스 에너지는 phi와 c의 함수인데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했던 프리에너지 상에서의 인풋 파라미터, 프리에너지를 빌드할 때 인풋 파라미터는 뭐뭐가 인풋 파라미터인지 다시 가보게 되면요. 여기서 보면 W, GW, 엡실론이 파라미터거든요. 나머지는 우리가 건들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W 파라미터는 그 건들 수 없는 여지가 없는 값들로 구성되는 값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인터페이스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이 없는 겁니다. 자, 식 8번을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면 식 8번을 다시 좀 보시면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1개 미분은 요거를 넘기고 스퀘어루트 취하면 될 것이다. 1개 미분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그 관계식으로부터 우리가 이 식을 얻어낼 수 있고요. 자, dx에 대한 적분은 요거를 분모로 보내고 dphi에 대한 적분으로 하면 될 거라서 dx가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0이라고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그 사이부터 인터페이스고 여기가 플러스 그 사이까지가 인터페이스였다면 이거 적분한 값은 요것을 적분한 값과 같고 phi b를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를 안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식 8은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식 8에서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거 두 개의 합은 요 세 개의 값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거는 자, 원래 우리의 처음에 스타트는 이거 두 개였지만 식을 조정하면 이거 두 개의 합을 이것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자,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식 1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이렇게 바뀔 수 있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excessive 에너지 구하는 거 했었습니다. 에리어로 나눈 거. 자, 그래서 F를 적분한 것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그리고 지금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는 베타상 샤프 인터페이스에서 알파상 이었다고 보면 자, 요거 두 개 적분해서 빼면 그것이 excess
프리에너지가 되겠죠. 단면적으로 나눈 거. 아톰 숫자는 C-5에서 마이너스일 때는 베타에 대해서 농도 적분한 거, 그리고 플러스 영역에서는 알파에 대해서 농도 적분한 걸 빼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식으로부터 우리가 인터페이스 에너지 최종적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인터페이스 에너지 구하는 것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 두 관계식이 아니라 이거는 이전 수업에서 공부했던 것이고, 거기서 인터페이스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자, 여기에서 인터페이스 에너지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dx를 dx dphi에 대한 적분으로 바꿀 수 있고, dphi에 대한 적분으로 바꾸는 순간 베타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이고 여기서 0까지니까 그게 1부터 0까지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1부터 0까지로 바뀌게 되면 지금 요거 하나랑 요거 제곱 하나를 소거할 수 있어요. 왜냐면 두 개 역수관계니까 dx dphi를 이렇게 적분한 것으로 우리가 시그마를 구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19를 활용하면 시그마를 요 관계식에서 19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요 19, 요 식을 활용하면 시그마는 요것을 적분한 것으로 들 수 있습니다. 요것을 적분한 것으로 들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식 10, 11을 사용하면 인터페이스 위스가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식을 조금 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자, 여기서 핵심은 W 파일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위스에 대한 우리가 컨트롤도 갖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터페이스 에너지에 대한 컨트롤도 우리가 갖지 못해요. 정확히 얘기하면 어떻게 조절하면 W5에 대한 추세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지만 그 방식이 직관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예, 여기까지 WBM 모델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